반갑습니다. 요양보호입니다. 합격 맛집에 잘 오셨습니다.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필기 70문제 함께 하실 텐데요. 39회, 38회 오후 짝수형 문제에 개정판에 알맞게 변형시킨 문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39회 시작합니다.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확대 가족이 증가한다. 2. 노인 일가구 수가 감소한다. 3.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늘어난다. 4.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낮아진다. 5. 자녀의 독립으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 정답은 5번 자녀의 독립으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입니다. 다음과 같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함, 실패와 좌절에 대하여 담담해짐, 1. 의존성의 증가, 2. 내향성의 증가, 3. 경직성의 증가, 4. 우울증 경향의 증가, 5. 생에 대한 회고 경향의 증가. 정답은 5번 생에 대한 회고 경향의 증가입니다. 회고는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보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음 사례에서 노인이 실천한 노인복지 원칙은 교사로 은퇴한 노인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함. 1. 독립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3. 보호의 원칙, 4. 참여의 원칙, 5. 존엄의 원칙. 정답은 4번 참여의 원칙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다. 2.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8등급으로 나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5.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는다. 정답은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입니다. 보기 1번 지방자치단체 나오면 웬만하면 다 땡입니다. 보기 4번 최종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지요. 보기 5번 노인성 질병도 의사소견서 필요합니다.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노인을 돌보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입소시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는 1. 단기보호,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4. 방문요양, 5. 기타 재가급여. 정답은 1번 단기보호입니다. 일정 기간이니까 단기죠.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 옹호자, 2. 촉진자, 3. 숙련된 수발자, 4. 정보 전달자, 5. 동기 유발자. 정답은 3번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지급하는 기관은 1. 행정복지센터,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한국노인인력개발원, 5.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답은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다음에서 파악할 수 있는 노인학대 유형은 종교활동 참여를 방해한다.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1. 유기, 2. 방임, 3. 정서적 학대, 4. 재정적 학대, 5. 신체적 학대. 정답은 3번 정서적 학대입니다.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거 정서적 학대에 속합니다.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관기관과 역할을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법률기관, 학대 피해 노인의 재정지원, 2.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 사례 신고 접수, 3. 정신건강복지센터,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4. 의료기관, 학대 피해 노인 쉼터 생활 지원, 5. 노인복지시설, 학대 피해 노인 후견인 지정. 정답은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 사례 신고 접수입니다.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1. 신체 일부를 밀착한다. 2.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3. 음란한 농담을 자주 한다. 4.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 5. 통화할 때 성적인 내용을 말한다. 정답은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입니다.
산업재해를 입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보험급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2. 퇴직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3. 보험급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사업장이 폐업하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5. 보험급여의 수급권리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다. 정답은 1번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입니다. 산업재해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심지어는 사망하거나 뭐 그런 거예요. 이런 것까지 세금을 떼어가면 완전 나쁜 놈이죠. 자, 보기 2번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겠고요. 보기 3번 제3자에게 양도할 수는 없겠죠. 보기 4번 사업장 폐업해도 이런 거 당연히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기 5번 보험급여의 수급권리가 뭐냐 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의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 아니라 급여 내용에 따라서 3년 혹은 5년간 유효합니다. 가족이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할인해 준다. 2. 본인 부담금 할인은 위법이라고 설명한다. 3. 새로운 대상자를 소개해 주면 할인해 준다. 4. 상담을 종료하고 다른 기관을 소개해 준다. 5. 할인 대신 서비스 시간을 늘려주겠다고 제안한다. 정답은 2번 본인 부담금 할인은 위법이라고 설명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친절을 베풀며 자신의 종교를 권유한다. 2. 서비스 제공 시 시설장의 의사결정을 우선한다. 3.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시한다. 5. 대상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대응한다. 정답은 3번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입니다. 보기 2번 요양보호사는 항상 대상자가 우선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호자, 어머니가 사용하신 기저귀가 아까우니 재사용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1. 시설장님과 상의해 볼게요. 2. 어머님께 여쭈어 볼게요. 3. 다른 어르신 기저귀를 써도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4. 네, 비용이 부담스러우시군요. 하루에 한 번 정도 교환할게요. 5. 재사용을 하면 어머님 건강에 해로워요. 정답은 5번 재사용을 하면 어머님 건강에 해로워요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호자 상품권을 건네며 그동안 저희 어머니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양보호사 1. 시설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 고맙습니다. 동료와 나눠서 쓸게요. 3. 죄송합니다만 감사한 마음만 받을게요. 4. 이번에는 받지만 다음부터는 이러시면 안 돼요. 5. 이걸로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것을 사다 드릴게요. 정답은 3번 죄송합니다만 감사한 마음만 받을게요 입니다.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고 손목에 통증이 유발되는 질병은 1. 오십견 2. 골다공증 3. 테니스 엘보 4. 수근관 증후군 5.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4번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손목 통증 나오면 수근관 증후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목이 힘들다고요? 수근수근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참고로요. 수근관 증후군은 밤에 통증이 더 악화가 되어지고요.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손목 통증 힘들어 수근수근.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용한 수건은 말려서 사용한다. 2. 세면대에 온수를 받아 손을 씻는다. 3. 배설물을 처리한 손은 마른 휴지로 닦는다. 4. 손톱 밑은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닦는다. 5. 엄지손가락은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 씻는다. 정답은 4번 손톱 밑은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닦는다입니다.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폐 조직의 염증으로 호흡곤란, 가래, 기침이 나타나는 질병은 1. 폐렴, 2. 폐기종, 3. 폐색전, 4. 만성기관지염, 5. 기관지 확장증.
정답은 1번 폐렴입니다. 폐에 염증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4번 만성기관지염은요. 이른 아침 나오면 만성기관지염이에요. 이른 아침 만성기관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질병에 대한 거 암기하기 어려우시죠? 2024년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상권 요점 정리한 영상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이거 기똥차게 잘 만든 영상이니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빈번하게 재발한다. 2. 발병 원인이 명확하다. 3. 단독 질병으로 발생한다. 4. 질병 진행의 경과가 짧다. 5. 정상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 1번 빈번하게 재발한다입니다. 보기 2번 원인 불명확하지요. 3번 단독 질병이 아니라 여러 질병이 동반해서 함께 발생하기도 하고 합병증도 잘 생기죠. 4번 진행 경과가 깁니다.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최대 심박출량 증가 2.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 3. 말초에서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4. 말초 혈관의 저항 감소 5. 기립성 저혈압 발생 감소 정답은 2번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입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 어려워도 이건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꺼워진다, 탄력성 떨어진다, 긴장도 떨어진다, 수분 줄어든다 했습니다. 두꺼워지는 거 손발톱, 고막, 심장 근육은 두꺼워지는데 40회 시험에서 했습니다. 질벽은 그런데 얇아진다. 이것은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주의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보기 2번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가 되겠습니다. 보기 1번 심박출량이 뭐냐 하면 심장에서 혈액을 한 번에 이렇게 확 뿜어내는 양 노화가 되어질수록 줄어들겠죠. 보기 3번 혈액순환 잘 안 될 거고요. 보기 4번 말초 혈관의 저항이라는 게 뭐냐 하면 피가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짠짠한 혈관들도 피가 잘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항하는 거야. 안 돼 하고 못 보내 하는 거예요. 이 저항이 더 노화가 되어질수록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이 생기기가 쉽고요. 보기 5번 기립성 저혈압 발생하게 되어지죠.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자녀 시기를 제공한다. 2. 항생제를 복용하게 한다. 3. 평평한 흙길에서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4. 관절염 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목을 떼어준다. 5. 뼈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한다. 정답은 3번 평평한 흙길에서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입니다. 피부 건조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꼭 끼는 옷을 입게 한다. 2. 뜨거운 물로 목욕하게 한다. 3. 목욕 후 물기를 두드려 말려준다. 4.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하게 한다. 5. 샤워를 자주 하여 피부 각질을 없앤다. 정답은 3번 목욕 후 물기를 두드려 말려준다입니다. 노화에 따른 여성 노인의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난소 크기 감소 2. 성교시 통증 감소 3. 질의 길이 증가 4. 질벽의 두께 증가 5. 에스트로겐 분비 증가 정답은 1번 난소 크기 감소입니다. 보기 4번 손발톱이나 고막이나 심장 근육은 두꺼워지지만 질벽은 얇아진다고 했습니다. 보기 5번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분비는 감소하겠지요. 뇌졸중으로 오른쪽 뇌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왼쪽 팔의 소양증 2. 왼쪽 다리의 마비 3. 양쪽 손의 떨림 4. 오른쪽 팔의 감각 저하 5. 오른쪽 다리의 얼얼한 느낌 정답은 2번 왼쪽 다리의 마비입니다. 손상된 뇌의 반대편이 마비가 되어집니다. 노화에 따른 청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막이 얇아진다. 2. 이관이 좁아진다. 3. 외이도가 습해진다. 4. 평형 감각이 향상된다. 5. 귓바퀴의 연골이 위축된다. 정답은 2번 이관이 좁아진다입니다. 보기 1번 고막은 두꺼워집니다. 요즘 아이들 말 참 알아듣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그럴 경우 우리 아이들이 엄마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러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엄마 고막에 살 쪘다. 네. 보기 3번 웨이도는요, 건조해집니다. 몸에 수분이 줄어드니까 건조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식사를 하지 않은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땀을 많이 흘림, 2. 포만감, 3. 소화불량, 4. 체온 상승, 5. 소변량 증가. 정답은 1번 땀을 많이 흘림입니다. 식사를 하지 않았다. 식사량 감소, 저혈당인 거죠. 표준교재 상권 요점 정리해서 보면 암기법 있었습니다. 고혈당, 저혈당, 암기법 보겠습니다. 먼저 고혈당, 활동량 감소, 식사량 증가, 배뇨 증가, 체중 감소, 피로입니다. 빨간 색깔 글씨 보면서 암기하겠습니다. 고등학생 친구들은 공부한다고 활동량은 줄어들지만 식사량은 배로 증가하지요. 그것을 엄마들이 체감하고 나니 매우 피곤합니다. 저혈당 가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활동량은 많지만 밥은 잘 안 먹습니다. 땀을 2통이나 흘릴 만큼 활동량이 많은 거죠. 엄마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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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당뇨병 대상자의 운동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강도에서 저강도로 운동한다. 2. 밥을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을 시작한다. 3. 혈당이 300mg/dL 이상이면 운동 강도를 높인다. 4.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운동을 제한한다. 5. 안정시 심박동수의 3배가 될 정도의 강도로 운동한다. 정답은 2번 밥을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을 시작한다입니다. 질병과 관련된 문제에서 간혹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 정답은 쉬우면서도 정확한 문장으로 보기가 제시되어지니까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식이 명료하다. 2. 주의력이 감소한다. 3. 회복이 불가능하다. 4. 수면 양상이 일정하다. 5.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정답은 2번 주의력이 감소한다 입니다. 선망은 인지장애, 진압력 장애가 증상으로 나타나죠. 선망이 치매와 다른 점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망은 수시간, 수일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어집니다. 시험에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그러면 선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 대체로 회복이 되어지고요. 수면 양상 불규칙 하겠죠. 밤에 잠이 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주 깨는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2. 초저녁부터 잠자리에 들게 한다. 3. 밤에 땀 흘리는 운동을 하게 한다. 4. 저녁 식사 후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5. 취침 전에 집중할 수 있는 놀이를 함께 한다. 정답은 1번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입니다. 노인에게 약물 중독의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는 1. 대장의 운동성 증가 2.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3.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증가 4.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 5.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 정답은 4번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입니다. 약물 중독 나오면 무조건 신장 찾으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결핵은 10년마다 1회 접종한다. 2.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접종한다. 3. 파상풍은 5년마다 1회 접종한다. 4. 인플루엔자는 3년마다 1회 접종한다. 5. 폐렴구균은 65세 이후 1회 접종한다. 정답은 5번 폐렴구균은 65세 이후 1회 접종한다입니다. 보기 2번 대상포진 60세 이후 1회 접종이죠. 보기 3번 파상풍 디프테리아 배기되는 10년마다 접종을 합니다. 파상풍 디프테리아만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고 했죠. 그래서 암기법 10년마다 파디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보기 4번 인플루엔자 매년 1회 접종을 해야 되죠. 2024년 표준교재 상권 요점 정리 영상 링크 걸어둘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의 목적은 1. 요양보호사의 직무평가 2.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3. 장기요양기관의 성과지표 개발 4.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5. 요양보호사의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
정답은 4번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입니다. 사례회의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어르신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이것을 두고 회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꺼번에 모아 기록한다. 2.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3. 기록지는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한다. 4.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5. 서비스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기록한다. 정답은 2번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한다입니다. 임종 적응 단계 중 분노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1.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표현한다. 2. 상황을 체념하고 마지막을 준비한다. 3. 삶이 조금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4.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5.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면서 관심을 끈다. 정답은 5번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면서 관심을 끈다입니다. 분노 단계는 화를 내는 거죠. 다가오는 임종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나야? 세상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분노를 표출을 하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불만스러운 것을 표출하기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임종이 임박한 시설 대상자의 편안한 임종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삽입되어 있는 튜브를 제거한다. 2. 침상머리를 낮춰 반드시 눕힌다. 3. 대상자를 조용히 혼자 있게 한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병원 응급실로 옮긴다. 5.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의식을 연결해 준다.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의식을 연결해 준다입니다. 보기 2번 침상머리를 높여줘야 되는데 호흡을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38회 힘내서 계속 달려봐요. 노년기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외향성 감소 2. 의존성 감소 3. 조심성 감소 4. 가족 내 역할 증가 5. 사회적 관계망 확대 정답은 1번 외향성 감소입니다. 사회적인 활동이나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 줄어들게 되어지죠.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야외 활동을 제한한다. 2.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한다. 3.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4. 기억력 유지를 위해 단조로운 생활을 한다. 5. 매일 2시간 이상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한다. 정답은 3번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입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1. 노인 일자리 제공 2. 성년 후견 사업 시행 3. 치매노인 등록관리 4. 지역사회 독거노인 실태조사 5.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 제공 정답은 5번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 제공입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과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 하나이지요.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 9인 이내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면서 급식도 제공받고 요양하는 그런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유형은 대상자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복지 용구를 제공함,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함. 1. 재활급여 2. 가족 요양급여 3. 기타 재가급여 4. 단기보호급여 5. 주야간 보호급여 정답은 3번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복지용구는 물품을 이야기하잖아요. 지팡이나 이동변기나 휠체어나 이런 물품을 이야기합니다.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뭐 방문 목욕을 한다거나 방문 간호를 하거나 단기보호나 이런 서비스를 받는 걸 이야기하는데 물품 제공받는 것과는 성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물품 제공받는 것은 기타 등등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3번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급 외자로 판정받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1. 노인복지관 2. 방문간호 3. 방문목욕 4. 방문요양 5. 노인요양시설 정답은 1번 노인복지관입니다. 등급 외로 판정을 받았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땡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문간호, 방문목욕 이런 서비스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과 같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1. 대상자의 가래를 흡인한다. 2. 상황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다. 3. 대상자의 선호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시한다. 4. 응급 상황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한다. 5.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악화되면 서비스를 종결한다. 정답은 4번 응급 상황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한다입니다. 이거 시험에 보기로 자주 출제되는데요.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는 가능하지만 의료행위는 안 됩니다. 때로는 시험에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이렇게 보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답이 아닌 거예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유형은 병원 외래 진료에 동행함, 대상자를 대신하여 공과금을 납부함, 1. 정서지원, 2. 개인활동지원, 3. 일상생활지원, 4. 신체활동지원, 5. 기능회복훈련. 정답은 2번 개인활동 지원입니다. 병원 갈 때 동행하고 공과금 납부해주고 개인 일 보는 거 도와주었다. 그래서 개인활동 지원이고요. 보기 5번 기능회복훈련은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노인학대 유형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킴,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으로부터 단절시킴,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3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켰다. 신체에 해를 가하는 거죠.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 쌀이나 물이나 이런 거 제공을 안 한다라는 거죠. 곧 굶어 죽으라는 거죠. 신체적인 학대에 해당되겠습니다. 방문 요양 시 대상자의 팔다리에 타박상 흔적이 있고 학대가 의심될 때 대처 방법은 1.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2. 대상자의 사생활이므로 개입하지 않는다. 3.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한다. 4. 대상자의 이웃을 만나 상황을 확인한다. 5. 대상자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한다. 정답은 1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입니다. 재가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시설에 입소시킨다. 2. 큰 소리로 훈계한다. 3.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다. 4. 신체 접촉을 하는 이유를 묻는다. 5. 신경 쓰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정답은 3번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다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는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간 유효하다. 3.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4. 보험급여는 조세로 적용되어 세금을 부과한다. 5.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는 장애급여를 받지 못한다. 정답은 3번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입니다. 일하다가 다쳤는데 그 이유로 해고한다? 안 되겠죠. 보기 1번 보험급여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보기 2번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합니다. 보기 4번 다친 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뛴다? 완전 나쁜 놈이죠. 보기 5번 폐업을 해도 장애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1. 대상자의 사생활은 제한한다. 2. 대상자의 요구는 모두 수용한다. 3.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4.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물은 감사히 받는다. 5. 업무 수행을 빌미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매번 머리를 남자처럼 잘라놓아서 오늘은 절대 자르지 않을 거야. 요양보호사 1번 딸에게 와서 자르라고 할까요? 2번 제가 볼 때는 짧은 머리도 잘 어울리던데요. 3번 그러면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정리해 드릴까요? 4. 오늘 온 미용 자원봉사자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5. 시설에서 생활하려면 머리를 짧게 자르셔야 해요. 정답은 3번 그러면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정리해 드릴까요? 입니다. 이것은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재가급여 대상자가 수고비를 줄 테니 관절염 약을 대리 처방받아 달라고 요청함. 1. 요청한 서비스를 거부한다. 2.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3. 다른 대상자의 관절염 약을 제공한다. 4. 생각해 본다고 하면서 답변을 피한다. 5.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한다. 정답은 1번 요청한 서비스를 거부한다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의 아들, 어머니가 걷는 것을 불편해하셔서 휠체어가 필요한데 형편은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1.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2. 저렴한 복지용구를 판매한다. 3. 가족 요양 서비스를 권유한다. 4.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준다. 5. 휠체어 대신 보행 보조차를 사서 준다. 정답은 4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준다입니다. 손목이 삐어 부종이 발생한 직후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상 부위 압박, 2. 손상 부위 내리기, 3. 손상 부위 스트레칭, 4. 고주파요법, 5. 전기광선요법. 정답은 1번 손상 부위 압박입니다. 그렇게 하면 통증과 움직임을 줄여주고요. 압박할 때는 압박 붕대를 이용을 합니다.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올려야 되죠. 그러면 부종을 줄여주게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도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질병은 1. 신장염, 2. 요로감염, 3. 알레르기성 비염, 4. 노로바이러스 장염, 5.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정답은 4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대상자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 NO!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손모운동 감소, 2.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 3. 폐활량 증가, 4. 기침 반사 증가, 5. 호흡근의 근력 증가. 정답은 1번 손모운동 감소입니다. 손모는 잔털을 이야기해요. 이 잔털의 움직임이 줄어들죠. 그래서 미세물질 잘 걸러내지 못합니다. 보기 4번 기침 반사라는 것은요.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거예요. 뭐 코에 먼지가 들어갔거나 이럴 때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능력이 노화가 되어지면 떨어지죠.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원인이 되어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이 나타나는 질환은 1. 협심증, 2. 대장암, 3. 위궤양, 4. 담석증, 5. 췌장염. 정답은 3번 위궤양입니다. 만성기관지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호흡을 제한한다. 2.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3. 창문을 열어 찬 공기로 환기한다. 4. 호흡곤란 시 앙와의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심호흡 제한하면 안되고 가래를 배출하게 해야 되죠. 보기 2번과 3번 음식을 뜨겁게 제공하거나 찬 공기로 환기를 하면 기관지에 자극이 되어져서 좋지 않습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에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두통, 2. 흉통, 3. 요통, 4. 신경통, 5. 하복부 통증. 심장이잖아요. 가슴이. 그러니까 정답은 2번 흉통입니다. 복압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을 제한한다. 2. 기침을 하게 한다. 3. 변비를 예방하게 한다. 4. 매일 줄넘기를 하게 한다. 5.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정답은 3번 변비를 예방하게 한다입니다. 복압성 압력이지요. 복압성 요실금은 복부 내에 압력이 증가해서 소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되게 하는 줄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적합하지가 않겠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외선 차단, 2. 저체중 유지, 3. 체중 부하 운동 제한, 4. 항혈전제 장기 복용, 5. 비타민 D 함유 음식 섭취. 정답은 5번 비타민 D 함유 음식 섭취입니다. 골다공증에는 칼슘과 비타민 D죠. 당신 골다공증엔 비타민 D. 욕창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 걷기를 즐기는 과체중 대상자, 2. 지팡이를 짚고 걷는 파킨슨병 대상자, 3. 체중 부하 운동이 어려운 관절염 대상자, 4.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애 대상자, 5.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산책하는 편마비 대상자. 병상에 오래 누워 있으면 욕창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애 대상자입니다.
대상자에게 손해 손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 2.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난다. 3.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4.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5.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정답은 5번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입니다. 뇌졸중이 손해에 발생했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물건을 정확하게 잡지 못합니다.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 2. 고막의 소리 전달 능력이 증가한다. 3. 같은 계열의 여러 색을 잘 구별한다. 4. 노인성 난청이 발생하여 고음을 잘 들을 수 있다. 5. 동공지름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곳을 좋아한다. 정답은 5번 동공지름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곳을 좋아한다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거 보기 1번인데요. 우리 어르신들 아프다 아프다 이런 말씀은 잘 하시지만 통증에 대한 민감성, 다른 말로 하면 통증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영양 문제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 인지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 2. 배변 활동이 양호한 대상자, 3. 사회 활동이 활발한 대상자, 4. 잇몸에 맞는 의치를 낀 대상자, 5. 시력 교정용 안경을 쓴 대상자. 정답은 1번 인지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입니다. 노화에 따른 뇌 분비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기초대사량 증가, 2. 갑상샘 호르몬 증가, 3. 뇌 하수체 크기 증가, 4. 인슐린 민감성 감소, 5. 공복 시 혈당 수치 감소. 정답은 4번 인슐린 민감성 감소입니다. 노화가 되어질수록 인슐린 민감성, 인슐린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이 안 되죠. 그리고 인슐린 분비도 잘 안 되고 보기 5번 공복 혈당도 높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당뇨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노인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운동 전 복용하던 약을 중단시킨다. 2.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하게 한다. 3. 강도가 높은 동작으로 시작하게 한다. 4. 몸의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을 하게 한다. 5. 취침 전에 규칙적인 고강도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2번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하게 한다입니다. 노인 수면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수면량이 증가한다. 2. 수면 중에 자주 깬다. 3. 낮에 졸음을 덜 느낀다. 4. 수면의 효율이 높아진다. 5.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짧아진다. 정답은 2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1회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으로 묶인 것은 1. 백일의 디프테리아, 2. 파상풍 인플루엔자, 3. 파상풍 디프테리아, 4. 폐렴규균 인플루엔자, 5. 폐렴구균 대상포진. 정답은 3번 파상풍 디프테리아입니다. 10년마다 파디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요양보호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1. 서비스 비용 결정, 2. 시설장의 직무평가, 3. 대상자의 신체 기능 상태 측정, 4.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설명, 5.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 정답은 5번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입니다. 업무 보고를 통해서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타 전문직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 시설장 등과 같은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고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겠죠.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 제공 제한, 2. 기관의 예산 평가, 3. 업무에 대한 책임감 강화, 4. 다른 대상자와 정보 공유, 5.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정답은 3번 업무에 대한 책임감 강화입니다. 임종 적응 단계 중 타협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반응은 1. 하필 왜 내가 죽어야 해? 2.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 3. 이제 소리칠 힘도 없어. 나는 지쳤어. 4. 우리 손녀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어. 5.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다른 병원에 가야겠어. 정답은 4번 우리 손녀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어 입니다.
임종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끝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2. 치료를 거부하겠다는 대상자의 의견을 배제한다. 3.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 4. 체온 유지를 위해 전기 담요를 사용한다. 5. 대상자의 비밀을 시설장과 의논한다. 정답은 3번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입니다. 보기 1번 끝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임종 대상자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희망을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보기 2번 대상자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되고요. 보기 4번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전기 담요와 같은 전기기구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추천 영상 댓글로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리기도 잊지 마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염!